자, 행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좀 속히 입장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문자연 최상위권 2016학년도 준비 전략 설명회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아마 이 자리에는 이제 고3 학생들도 있고 재수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연사가 있습니다. 각각 주어진 시간에 지금 25분씩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김영찬 평가연구소장께서 수시 어떤 전형 트랙별로 합격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종훈 평가이사께서 2016학년도 입시 전형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브리핑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논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김세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25분씩 약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 자료는 자료집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한 4가지 정도인데, 탐구 과목별 학생들의 수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연 석차 때별로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조합을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과목 간의 수능 등급의 어떤 상관관계를 또 분석을 한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수시 최장력 기준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입시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입시가 역전의 기회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주요 대학들이 정시의 선발 비중이 너무 적고, 그리고 학교 내신도 사실은 내신 좋은 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학생들이 90% 정도가 사실은 뭘 가지고 이게 내신에 한번 믿고 안 좋은 부분들을 만회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락원에서도 그런 어떤 구멍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2016학년도 어떤 찾아내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어떤 구멍을 찾아내는데 조금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층으로 지금 다들 입장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서는 자리가 아직까지 일부 있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5개년도에 2015학년도 입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놓고 보면은 경제하고 한국사를 선택한 아이들의 다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성적대가 제일 좋다라는 게 나타나네요. 경제 과목 선택한 아이들이 성적대가 제일 좋고, 한국사는 당연히 또 서울대학교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과목의 어떤 선택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좀 문제이기도 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경제 과목이 또 필수가 될지도 모르죠. 한국사처럼. 5페이지 자연계로 보면은 화학 2, 물리 2, 생명과학 2 선택한 학생들이 당연히 2 과목이니까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은 제일 좋습니다. 화학, 물리, 생명과학 2. 6페이지. 지난번에 최상위권 설명 때는 5,000등 이내만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인문계열 정시기준 5,000등 안에 들어온 아이들, 한국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경제 순서로 선택합니다. 5,000등 이내 정도 들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순서인데, 실제 다른 과목의 점수는 동아시아서를 선택한 아이들의 성적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사는 5,000등 이내에서 제일 많은 선택을 했지만 점수로 보면 3위로 밀려나네요. 다시 얘기하면은
굳이 한국사를 불필요하게 선택한 학생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안 간다라면. 5,001등에서 15,000등 서울 시내 한 주요 10개 대학 정도 가는 인문계 아이들 사회문화, 한국사,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순서로 지금 택했습니다.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다른 과목 점수가 상당히 높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은 동아시아사였습니다. 한국사도 주요 탑10 대학권에서 가보면은 쭉 내려오죠. 점수가 다른 과목이. 그러니까 주요 10개 대학 정도를 정시 기준으로 갈 만한 학생들조차도 한국사를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점수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이 지금 서울대권 아이들이랑 지금 경험을 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페이지. 그냥 서울 시내 들어올 정도의 아이들 수준대 정시 기준으로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순서도 이런 순서 정도로 애들이 좀 선택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안에 들어올 정도 3만에서 한 6만 등 정도 인문계 기준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렇게 요즘에 수능이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탐구 과목 점수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탐구 과목의 선택을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지금 공부도 안 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고등학교 3월 올라간 학생들이. 그래서 한번 참고를 내 수준대에 맞는 아이들은 어떤 과목에 선택을 했는지 고성적대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수능 시험에 딱 끝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의 분석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과목 성적대가 요 과목 했던 아이들은 다른 과목 성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대학을 좀 피해 간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시 때 전략을 수립하는 대로 이런 어떤 그 콤비네이션 조합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는 이제 단계에서 한번 참고치를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은 5,000등 안에서는 화학원,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실력으로 보면은 생명과학2, 화학2, 물리2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국영수 성적이 제일 좋았었다라는 건 5,000등에서 15,000등 사이 그 다음에 9페이지는 15,000등에서 30,000등 그 다음에 수도권 지원 가능 범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체적으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선택 조합이 제일 많은 것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1등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이 선택을 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한국지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은 상위 20개의 콤비네이션이 전체 82.9% 학생들이 이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점수는 윤리와 사상과 한국사 선택하는 학생들의 조합이 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제2외국어까지 콤비네이션을 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제2외국어를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20위권에 있는 한국지리, 사회문화, 기초 베트남어가 되는데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조합은 한국지리, 사회문화, 기초 베트남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조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연계열 화학원,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들은 생명과학 원과 화학 2를 선택한 조합의 아이들이 점수대가 가장 높은 아이들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이 조합을 두 가지 선택한 조합을 또 등수대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5,000등 이내 들어온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인문계열에서 한국사와 사회문화가 제일 많은 선택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한국사. 점수 제일 높은 순서는 한국사와 경제 선택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제일 높은 아이들의 콤비네이션이다라는 거. 5,000에서 15,000등 사이는 한국지리, 사회문화, 한국사, 사회문화. 탑10 정도 되는 아이들도 지금 한국사 정도를 지금 선택 비율이 지금 두 번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인서울권
한국지리 사회문화, 생활연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이런 조합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점수 때는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요 점수 때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대강 어림 잡아서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석차 레벨에 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의 선택 조합 그리고 그 선택 조합 중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영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만에서 6만 등 사이에는 이런 조합이 나옵니다. 15페이지 제2외국어까지 집어넣어 버리면은 한국사, 사회문화, 기초 베트남이 제일 높게 나온다고 그랬고 5천 등 이내 아이들 중에서는 한국사, 사회문화,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국영수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선택은 기초 베트남어였는데 점수는 아랍어로 선택하고 한국사, 사회문화를 선택한 아이들이 제일 높게 나온다. 5천 등에서 15,000등 사이 한국지리, 사회문화가 제일 많이 선택했고 점수로 제일 좋은 아이들은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기초 베트남어과를 선택한 아이들, 기초 베트남어 선택한 학생들이 5천에서 15,000 사이에서 점수는 제일 좋은 국영수 성적대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6페이지 15,000에서 3,000 등, 3만에서 6만 등, 15,000에서 3만 등이죠.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가탐 학원 선택한 학생들, 학원 생명과학 2의 조합이 5천 등 이내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났고 점수도 마찬가지로 학원 생명과학 2가 5천 등 이내에서는 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조합입니다. 국영수 성적이. 그 다음에 나머지 건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대강의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등급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되고 있을 겁니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쨌든 탐구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대강의 어떤 가늠이 지금 돼 있을 테니까 자 국어 B형 1등급 맞은 아이들이 생활과 윤리에서 국어 B형 기준으로 국어 B형을 내가 1등급을 맞았다. 그러면은 생활과 윤리 선택한 학생들은 국어 1등급 학생들 중에서 약 52.8% 절반은 생활과 윤리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 1등급이었지만은 생활과 윤리가 4등급, 5등급도 10%, 3%, 한 13% 정도 국어 1등급 받았지만은 4, 5등급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가 4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한 18.66% 정도는 생활과 윤리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1등급을 하나 찍었다, 2등급을 하나 찍었다, 안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체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석차 때별로 등급대별로 나머지 과목들에 있던 그 상관관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법과 정치는 국어 1등급 맞은 아이들 중에서 한 45.92% 정도는 법과 정치도 1등급 나왔고 심지어 국어 뭐 5등급짜리 아이들 중에서 한 3.9% 정도는 이 과목에서도 1등급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한국지리 가보면은 국어에서 1등급을 빠졌다 하더라도 22%만 1등급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국어 1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한 3등급, 4등급도 꽤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3등급을 받으면 한 10%, 이 중에 3등급 받은 나중에 한 10% 정도가 지금 1등급으로 들어왔다, 이 과목은. 이런 조합을 보면서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수학 A형을 갖다 놓고 보면은 수학에서 1등급만 나왔다 하면은 생활과 윤리 1등급 받을 확률이 52.69% 나왔습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케이스도 4, 5등급까지 떨어지는 케이스 10%가 넘어간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학 1등급이고 탐구가 4, 5등급 나오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수학을 한 4등급 빠졌는데도 1등급 들어간 학생도 한 12% 정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탐구 영역 포기하지 말고 최적의 선택 조합을 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건 대학 진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사실 이 자료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종로학원 학생들한테만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설명을 브리핑 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22페이지, 23페이지. 23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국어 1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서 수학이 1등급 나온 아이가 24%입니다. 내가 국어 1등급 지금 맞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수학 그대로 1등급 나올 확률이 24.49%.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니까 국어 1등급 맞아 수학 3등급 맞은 아이들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이제 국어 A형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 A형에서 1등급 맞은 아이들 중에서 40.28% 정도는 생명과학 2에서도 1등급이 나왔다. 이런 조합들. 국어가 뭐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은 생명과학 2에서 지금 1등급, 2등급 진입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다.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24페이지까지 그런 조합이고 25페이지 이제 수학 B형. 수학 B형에서 1등급 맞았다. 53.01%가 생명과학 2에서도 1등급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수시 최저학력 기준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대학 인문자연 예체능으로 좀 쪼개놓고 보면은 수시 선발 비율이 뭐 서울 가기대는 81.3%가 자연계열에 지금 포진되어 있고 인문자연 수시 선발 비율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수도권 대학들 명지대 경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84.6% 정도가 자연계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문계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 수시 선발 인원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그 순서입니다. 서울교대, 홍익대, 고려대, 예대 이런 데는 거의 한 80% 정도에서 한 70% 정도 수능 최저 기준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수시 전체 전형에서 있다 없다라는 부분 일단 크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수도권 대학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없는데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요. 31페이지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요구하는데 33페이지 예체능 홍익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예체능에서 100%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계열에서 34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35페이지에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때냐 그 대학에서 최고 높은 데와 최고 낮은 데를 두 가지 트랙만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최소가 되겠지만은 제일 높은 거는 KU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서 두 개의 영역 등급 합이 4 최고 높게 요구하는 것, 낮게 요구하는 것. 이 가운데 안에는 그 대학에서 다 수렴되겠죠. 지금 최고 높은 데와 낮은 데를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등등을 보면서 수능 최저 기준에 지금 맞출 만한 대학을 빨리 이제 찾고 그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줘야겠죠. 이게 학교 내신 나쁜 거 극복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그렇게 돼 있고 38페이지 자연계열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두 개의 등급 합이 5 조금 벌려줬죠. 인문계열보다는. 그 다음에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 대학에서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가장 높게 요구하는 데가 낮게 요구하는 거 이 안에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각각의 대학들은 다 여러분들 살펴봤을 테니까 위아래 이제 높낮이를 보면서 여기는 좀 많이 몰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또 높게 나타나기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수시라는 게 6회를 지원하는 거니까 경쟁률이 사실 수십 대 1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애들이 6번 원서를 냈던 거 합산인 거거든요. 또 너무 경쟁률이 또 준홍을 좀 너무 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도 학생들한테 주지를 해 미리 좀 겁을 먹지 말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요즘 막 그 예비 번호 합격자가 막 몇백 번대로 막 갈고 가고 심지어 뭐 1000번대까지 막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있죠 지금.
43페이지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뭐 작년도보다 인원이 뭐 정감 이것보다 어쨌든 어느 전형에서 논술로 뽑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44페이지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안 보는 대학들 논술만 준비하면 되겠죠. 자, 논술 학교 내신 나쁘고 수능 점수 전과목 다 잘 안 나오는 학생들 논술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쩌면은 논술 전형을 자꾸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로 보면은 피해일 수도 있죠, 이게.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기회 자체를 자꾸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사교육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학교 내신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수능 점수하고 논술밖에 사실상 없는데 그 부분들이 점점 더 축소 쪽으로만 자꾸 정책 방향을 잡아간다라면은 90%의 학생들이 사실은 뭔가 역전의 발판을 삼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으로 가고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논술은 학교 내신 나쁜 학생들 그리고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논술입니다. 45페이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논술을 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학교 내신 이미 결정났단 말이에요. 3학년 1학기 한 학기 남겨둔 걸 가지고 내신을 극복하면 얼마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딱 써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논술. 그 다음에 46페이지, 47페이지, 엊그저께 조선일보에서 기사 나왔던 건데 저희랑 같이 분석한 건데 2010학년도하고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생 숫자가 늘어났다고 이미 다 보도됐죠. 어느 동네에서 늘어났느냐?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군에서 늘어났습니다.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은 비강남권,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뭐 이런 부분들로서 확대 쪽으로 간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뜯어보면은 일반고 중에서는 교육특구 명문 일반고, 수시 전형의 대폭 증가는 특목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일종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서울대학교가 일반 전형에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멋모르고 그 길 준비했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교 내신 좀 나쁜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점점 더. 무려 강남구가 2010학년도에 25명 서울대 수시 합격했다가 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56% 증가된 거죠. 48페이지 영동고등학교 한 명도 배출 못하다가 8명씩 배출했습니다. 진선여고 한 명 배출했다가 9명, 서울고등학교 5명에서 11명, 거의 다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49페이지 그게 관련된 기사인데 이걸 보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학생들한테 극복의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학교 내신 좋은 아이들은 학교 내신으로서 학교 가기도 하고 수능 점수도 다수 잘 나오니까 정시로 가기도 하고 뭐 기회를 많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내신 11% 안에 들어오는 정도면은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 같아요. 근데 학교 내신 한 3등급 정도다. 3등급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의 3등급이냐 23%의 3등급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3등급 이내 관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학생 숫자 대비해보면은 3등, 4등 버스나 뿌리면 막 그냥 뭐 동점자까지 해가지고 그냥 3, 4등급으로 바로 한 4등급 때도 그냥 순식간에 밀려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나머지 한 10% 정도는 학교 내신으로 뽑아주고 그 아이들은 선택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 나머지 한 90% 학생들은 논술로 극복하든
아니면 수능 점수를 열심히 파서 정시 합격하든 이런 어떤 그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분포가 돼 있어야 되지, 무조건 수시 논리라고 하니까 거의 80% 육박하는 정도로 갖고 와서 학생들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꾸 기웃기웃거리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대학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험생들한테 사실은 속이는 거죠, 이게. 전형 기준도 똑바로 마련된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반 또 비강남권 학교에서 또 재단들에서는 뭐 막 압박을 하겠죠. 뭐 경시대도 만들라, 뭘 만들라 자꾸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대학, 그 고등학교들에다가. 마치 그게 또 합격으로 또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또 착시도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50페이지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수능 체제하고 논술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기 소개서도 이제 써보는 훈련도 좀 해봐야 됩니다. 6월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공통 문제 있죠, 대교육에서 1번, 2번, 3번 50페이지 써보세요. 직접 지금쯤 써보고, 어제도 누가 나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저희 종락원 같은 데서 와서 한 브리핑만 받아보세요. 뭐 쓴 걸 가지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 한 8명, 9명이 봅니다. 무슨 지적도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요즘 재수생들은 수시 합격 비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갑니다. 이제부터. 주요대학교 수시로 다 뽑으는 거 재수학원들도 수시에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종락원에서는 이번에 중학교 성적표도 떼우라고 할 겁니다. 재수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부를 철저하게 보면서 얘의 강점이 뭔지를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하는 팀이 따로 그냥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학원 선생들이, 과목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자기소개를 쓰고 뭐 면접을 하고 이 6개 재정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따로 옆에 둬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종락원하고 하늘교육 합쳐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석팀들이 굉장히 부강이 됐습니다. 아마 3월달 정도에서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원 내에서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서 특강, 면접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2분 지났습니다. 다음에 김명찬 소장님께서 전형, 수시, 전형 트랙별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또는 수정을 해서 합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